이제 그 다전자 원자의 한테 그 전자를 배치하는 그 방법을 그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하나 그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n 같은 경우는 1, 2, 3 이렇게 가면서 에너지가 커지는 거는 맞고요. L 같은 경우도 0, 1, 2 이렇게 가면서 L이 커지면서 그 에너지가 높아지는 것도 맞는데 중간에 어떤 데가 있냐면은 N은 3,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는 게 낫겠네요. 예를 들어서 N이 1이고 L이 0인 오비탈은 1하고 앞에다가 1자 쓰고요. 예, S 오비탈 예, 이렇게 부릅니다. 만약에 N이 2고 L이 1이면 예, 2p 오비탈 예, 여기에는 그 상태가 서로 다른 상태가 세 개가 있죠. 디제너레이트 돼 있으니까 예, 1s 오비탈은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ML이 요건 세 종류니까 만약에 N이 3이고 L이 2면은 예, 3D 오비탈 예,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D 오비탈 같은 경우는 L이 2니까 ML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해서 5개 그 디제너레이트 오비탈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1s, 2p, 3d, 뭐 4f 뭐 이런 식으로 그 간단하게 부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건 뭐냐면은 n이 커지면서 에너지도 높아진다. L이 커지면서 에너지도 높아진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데가 있냐면은 n은 큰데 L은 작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그렇죠? 이 상태하고 이 상태가 있으면은 요거는 얘가 크고 요거는 제가 크다라고 하면은 좀 헷갈리죠. 그죠? 근데 이 경우는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면 얘가 높습니다. 에너지가 높다. 더 높다. 라는 거고 이거는 저 위쪽으로 또 가서 n이 5, l이 0, n이 4, l이 2 요거죠. 이거는 OS4 잠깐만요. 예, D죠. 그죠? 예, 이 경우도 얘가 더 그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역전이 그 N은 크더라도 L이 더 큰 쪽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경우에 그 에너지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축적 원리에서 낮은 오비탈부터 채운다 라는 게 있으니까 5S를 채우기 전에 4D를 채우고 그 다음에 그 4S를 채우기 전에 이게 4S죠. 3D를 채우는 거 그거를 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수소면은 이렇게 써야죠. 수소면은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1S에 전자를 하나 채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낮은 궤도가 n이 1이고 n이 1이면 L이 0인 거밖에 없죠. 그래서 1S에 전자 하나 찬 게 수소의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항상 바닥 상태, 가장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 그라운드 스테이트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그겁니다. 헬륨은 전자가 두 개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아이고, 1s. 그래서 요거는 1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수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1s1이죠. 다음에 헬륨 같은 경우는 두 개니까 1s2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1s3는 안 되죠. 그 한 오비탈에 세 개를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는 1s, 2s, 1s 위가 바로 2s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s에 2개, 2s에 1개가 되죠. 그죠? 1s에 2개, 2s에 1개. n이 2면 n이 2고 l이 0이면은 요거는 그 s 오비탈은 항상 그 디제너레이트 된 게 없고 요 하나가 답니다. 그래서 쭉 채워 나가면 뭐 베릴륨이나 1s에 2개, 2s에 2개 베릴륨이죠. 그 다음에 참 이렇게 그리는 거는 오비탈 도표 여러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비탈 다이아그램 근데 오비탈이 궤도함수랑 같은 말이니까 색에 따라서 궤도함수 도표, 궤도함수 다이아그램 이렇게 부릅니다. 예, 같은 얘기고요. 왜냐면 책에 따라서 이 오비탈을 네모로 표시하는 데가 있고 그냥 짝대기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있고 이 오비탈 이름을 뭐 밑에다 쓸 때도 있고 위에다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자 표시를 이런 애들은 이렇게 쓰는데요. 어떤 책은 요 선 위에다가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선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음에 풍소 같은 경우는 풍소는 5번이거든요. 1S에 2개, 2S에 2개, 그 다음에는 3S가 아니고 2P가 있죠. 2P에 1개가 찹니다. 그래서 1S, 2S, 2P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진다고 하면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 다음에 탄소는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 여기다 넣죠. 훈트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만 그리면은 전자가 어디에 차 있는지 뚜렷하게 보여주진 않는데 그래도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궤도함수 도표로 그리면은 확실하게 전자의 배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귀찮죠. 탄소는 6번 그러니까 1s2, 2s2, 2p2 여기에 전자가 차 있는 거. 질소는 1s2, 2s2, 2p2, 2p3 여기에 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산소는 이제는 그 비어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위를 채우는 건 안 되죠. 왜냐면은 이 같은 에너지가 같을 때만 빈 공간을 먼저 채운다는 거지. 에너지가 다른 애를 높은 애를 먼저 채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다 채우죠. 2, 2s2, 2p4 영어랑 우리말이랑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다음에 플로리는 9번이고 1s2, 2s2, 2p 5고요. 그 다음에 네온 1s2, 2s2, 2p 6입니다. 이렇게 매번 모든 걸 다 쓰면은 뭐 써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좀 귀찮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쓰지 말고 소위 영적 이체 표기법 또는 축약 표기법 또는 단축 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표기법의 같은 말입니다. 을 써서 이거를 이렇게 전부 다 쓰는 거를 좀 피하게 너무 귀찮지 않게 그렇게 또 해놨습니다. 영족기체 표기법은 말 그대로 그 특정한 원소보다 바로 앞에 있는 가장 가까운 뒤쪽 말고 앞쪽으로 가장 가까운 영족 기체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꺽쇠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만 자세하게 적는 방법입니다. 뭔 말이냐면 만약에 리튬이다. 그러면은 얘가 1s2에 2s1이잖아요. 요거는
헬륨의 전자 배치입니다. 그래서 Li3 2s1 이렇게 쓰는 이게 이 방법이고요. 이렇게 쓰면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핵심 전자 코어 일렉트론, 또는 책에 따라서 핵심 부전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나머지가 전자, 전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축약 표기법, 그러니까 단축시켜서 쓰는 방법뿐만이 아니고 두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그 전자들, 특히 그 화학결합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자과 전자가. 그래서 이거를 뚜렷하게 그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헬륨에다가 2s2, 2p2겠죠, 그죠? 요거는 영족기체입니다. 지금 영족기체. 그러니까 소듐 같은 경우는 11번이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에다가 3s1 이렇게 쓰면은 된다라는 거죠. 예? 다음에 마그네슘은 12번이고요. 앞에 거대로 하면은 네온의 전자 배치에 3s2, 알루미늄은 네온의 전자 배치에 3s2, 그 다음에 3p1이죠. 13번. 그 실리콘은 네온의 전자 배치에 3s, 3p2, 인, 황, 염, 알, 포타슘, 칼슘에 15, 16, 17, 18, 19, 20 이렇게 됐고 21번 스칸듐이고요. 그럼 네온 3s2, 3p3 요거는 네온 s2, 3p4 요거는 네온 3s2, 3p5 요거는 네온 3s2, 3p6인데 이거 자체로 영족기체이기 때문에 그냥 알곤의 전자 배치, 이거는 알곤의 전자 배치에 3p 다음에 3d가 오는 게 아니고 4s가 더 에너지가 낮다고 그랬죠. 저는 3d가 에너지가 더 높다고 그랬으니까 4s1 그죠? 다음에 요거는 알곤의 전자 배치에 4s2. 이제 SO비탈이 다 찼으니까 그 다음 에너지가 높은 3D가 차기 시작합니다. 알곤의 4S2의 3D1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은 주기율표에서 보면은 요 3D가 시작되는 데가 이렇게 파인 데 있잖아요. 이렇게 파여서 여기 파인 부분 바로 아래 여기가 3D가 채워지는 여기까지가 아니군요. 하여튼 3D가 채워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예. 구글이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거를 해석하려고 좀 노력 중인 것 같은데, 핸드폰이.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찜찜해요. 계속 듣고 있으니까.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d 오비탈이 차는 구간이 곧 전이 금속 구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꼭 전이금속이 찼다고, 이 d 오비탈이 찼다고 해서 전이금속이 아니고 끝부분, 그 전자 배치 제일 끝부분이 D로 끝나면은 거기가 전이금속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다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전자의 그 궤도함수의 에너지가 높아지는 순서대로 하면은 1s, 2s, 2p, 3s, 3p 다음에
4S가 되고요. 그 다음에 3D, 이제 3은 다 끝났죠. 그러면 4로 올라가야 되니까 4P, 그 다음에 4D가 돼야 되는데 4D가 OS보다 높다고 그랬죠. 4D, 그 다음에 5P, 5D, 뭐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5P, 6S네요. 여기도 똑같이. 그 다음에 5D,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안 한 거는, 여기에 4는 이제 F가 존재합니다. 4F. 그 다음에 5P, 6S, 5D, 그 다음에 5F, 아이고, 그 다음에 7S. 맞나요? 6P 미안. P, 7S, 그 다음에, 잠깐 맞죠? OS, 4D, 5P 다음에 6S가 되고, 5D, 그 다음에 내부 전위, 여기가 4F, 미안. 여기가 4S, 4F입니다. 4F, 그 다음에 6P, 7S, 6D, 5F, 7P.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쪽 그 F가 있는 이 부분은 그 에너지 차이가 매우 작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역전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 좀 더 복잡한데 간단히만 얘기를 하면은 아까 같은 경우는 3D 그러니까 4S를 다 채우고 3D를 채우기 시작했는데 이런 그 내부 전위 금속이 있는 구간 같은 경우는 d 오비탈을 하나만 채우고 그 다음에 f 오비탈을 막 채우기 시작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모릅니다.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수 없고요. 반드시 컴퓨터로 에너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눈으로 보고는 이 전자배치를 바로 알 수는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데는 거의 한 요 정도까지 여기까지만 가능하다. 손으로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뒤로는 에너지 차이가 작아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 이 전자배치하고 주기율표와의 관계는요. 이 주기율표를 잘 보면은 너무 이 밑에 부분 말고 위에 부분은 주기율표의 위치하고 주기율표에서의 위치하고 잠깐만요. 1, 2, 3, 4, 5, 6, 7. 그 전자 배치하고 어느 정도 관련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의 위치를 가지고 바로 전자 배치를 짐작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둘, 셋, 넷, 두 칸은 왼쪽의 두 칸은 왜 두 칸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를 채우는 원소들의 전자 배치의 맨 마지막 부분은 항상 S1, S2로 끝나요. S1, S2. 그래서 이 부분을 S블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있는 원자들은 끝나는 그 전자 배치의 끝나는 부분이 P1, P2, P3에서 P6까지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P블록이라고 불러요. S블록에는 두 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S를 채우는 방법은 하나를 넣든지 둘을 넣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또는 S오비탈에는 전자가 두 개까지 들어가니까 P블록은 6개입니다. 원소가. 그거는 P오비탈을 채우는데 전자가 6개 필요하죠. 꽉 채우는데. 하나만 차 있는 놈, 두 개 차 있는 놈, 3개 차 있는 놈, 4개, 5개, 6개 차 있는 원소가 다 합치면 6개죠. 그죠? 그래서
P블록에는 6개 족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가운데는 D블록입니다. 당연히 D1, D2 해가지고 D10까지 차니까 여기죠. 그죠? D 오비탈이 5개니까 전자를 10개까지 채울 수가 있죠. 그럼 요거는 당연히 F블록이겠죠. F 오비탈은 하나, 둘, 셋, 아이고, 이게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오비탈이, 디제너레이트 오비탈이 7개니까 14개까지 전자를 채울 수가 있어서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그 주기가 1주기, 2주기, 3주기, 4, 5, 6, 7주기는 N에 해당합니다. N. 그 주양자 수 또는 껍질. K.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아우프바우 프린시플에 의하면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오비탈부터 쭉 채워서 올라가는 거죠. 높은 에너지를 갖는 오비탈까지.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4S1이라는 것이 전자 배치의 맨 끝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보다 4S보다 낮은 오비탈은 이미 다 꽉 찼다. 네, 그거를 의미를 합니다. 당연하겠죠. 꽉 안 찬 상태에서 이게 끝이면은 이게 바닥 상태가 아니니까. 아웃바우 프린시플은 또는 축적 원리는 가장 낮은 에너지부터 채워 올라간다. 예, 그거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예? 여기까지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요걸 보겠습니다. 요 원소,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거 써놓죠. 헬륨, 네온, 알곤, 잠깐만요. 헬륨, 예, 맞아요. 네온, 알곤, 크립톤, 시논, 라돈, 예,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원소의 전자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써봐라. 그러면은 일단 그거보다 바로 앞에 있는 알곤을 이렇게 쓰고요. 요거는 어디 있냐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네 번째 주기죠. 4주기에 P오비탈의 P구역의 두 번째지. 4구역의 4주기의 P블록의 두 번째니까 얘는 무조건 4P2로 끝난다는 걸 뜻해. 예, 뜻합니다. 그러면 4P보다 아래에 있는 애들은 이미 다 찾죠. 여기는 4S2, 그죠? 두 개를 채워야지 여기가 끝나니까. 여기는 3D죠. 3D는 10개가 채워져야지 꽉 찹니다. 그러니까 4P2 그러면은 요게 요 원소의 또는 원자의 전자 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 볼 때 편한 유용한 거는 S 오비탈은 항상 1S에서 시작하고 P 오비탈은 2P에서 시작하고요. D 오비탈은 항상 3D에서 시작하고 F 오비탈은 4F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거 알면은 이 주기율표에서 좌표를 좀 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보죠. 이 란탄족은 좀 헷갈리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조기에 있는 원소는 6주기의 S오비탈의 두 번째죠. 그러니까 끝날 때가 무조건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6S2로. 바로 앞에 있는 애는 제논이니까 제논의 전자 배치에 6S2 그러면은 요것에 이 원소의 원자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여기서도 이렇게 좀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른 전자 배치가 나오는 때도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주기적 영향 같은 경우는 그 원자과 전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영족기체를 쓰고 전자배치를 이렇게 하고서는 그 남는 부분, 여기가 원자과 전자라고 했죠. 이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주족 원소든지 아니면은 뭐 전형 원소라고 부르는 그 원소들에서는 그 개수가 원자과 전자 개수가 곧 족번호가 됩니다. 전이금속 말고 얘네 요것들 S블록이나 P블록에 있는 애들 걔네들이 개수가 곧 족번호가 됩니다.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그 원자의 크기가 커집니다. 크기 커진다. 당연히 일로 가면은 작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원자의 성질 중에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면은 원자 핵하고 전자하고 거리가 가까우면 당연히 힘들겠죠, 뛰기가. R분의 Q1, Q2 이런 그 포텐셜 에너지가 있으니까 R이 작으면 이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애를 떼어내는 것은 힘들다.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는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일로 가면 작아진다. 참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는 쪽은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죠. 머니까 원자핵하고 전자 사이의 거리가 머니까 당연히 저기 이온 에너지가 작아지고요. 일로 가면은 이온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주기적 성질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금속성이라고 부르는 거는 얘는 전자를 얼마나 잘 잃어버리는가. 막 흘린다는 뜻이 아니고 조금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도 전자가 잘 떨어진다라는 소리입니다. 잘 잃는가.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애니까 금속성도 이쪽으로 갈수록 저기 커집니다. 그러니까 크기도 이쪽 왼쪽 아래 귀퉁이, 금속성도 왼쪽 아래 귀퉁이, 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 위 귀퉁이로 갈수록 커집니다. 이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루이스 그 기호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원자 기호, 원소 기호를 이렇게 쓰고 그 원자과 전자를 상하 좌우에다가 하나씩 찍어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3개다 그러면은 이렇게 찍으면 돼요. 이렇게 4개다 그러면 이렇게 찍으면 되고 뭐 하나다 그러면 이렇게 찍으면 되고 5개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찍은 다음에 할 수 없이 여기 하나를 더 찍어야 되죠. 상하 좌우니까 이 한 칸에는 전자를 2개까지 찍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풍소 같은 경우는 3의 2족입니다. 3의 2족은 원자과 전자가 3개란 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것이고 산소는 6A2족입니다. 그 말은 원자과 전자가 6개란 소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꼭 이렇게 적어야 되냐?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 필요에 따라서. 근데 뭐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7A 족은
플로린 같은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그냥 하나가 뭐 어디로 가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이거를 그 루이스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자 크기는 좀 정리를 하자면 주기적 영향을 요로 갈수록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수록 그런 소리이고요. 여러분이 그 주기율표에서 이 대각선의 왼쪽이 금속이고 오른쪽이 비금속이라고 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금속성이 이쪽으로 가면 증가하니까 이온화 에너지도 이쪽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앞에 내용하고 좀 이렇게 이어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 5장 내용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설명한 거 이렇게 막 듣고서는 막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책도 좀 읽어보고 문제도 좀 풀어보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